안녕하십니까. 자, 며칠째 지금 계속 리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셧다운이 관련해서 금도 떨어지고, 은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금은 올라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는데, 암호화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 셧다운 이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 주간 차트 보시면 올라간 다음에 엄청나게 떨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또 떨어지죠. 쌍바닥이 이루어져서 올라갑니다. 3, 4주 올라가고 오랫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코스를 또 이번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7년도 마찬가지죠. 자, 2021년도 보시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려 꽂고 그 다음에 올라갔죠. 자, 항상 내려간 다음에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죠. 이 기간이 왜 길어졌을까요?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들 이해가 많으니까 결국은 힘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컵 앤 핸들 패턴이라 자,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흔들게 하고 있죠, 좀. 장기 패턴을 보면 이제 상승 패턴으로 갈 시점인데 호재랑 호재는 다 터졌죠. 자, 호재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미국 연준이 의장도 교체되고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많은 돈 풀기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자산 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주식하고 금은 올라가는데 암호화폐는 떨어지고 있죠. 금과 은이 주춤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보시면 여기에 쭉 주간 차트죠. 10월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쌍바닥하고 있죠. 자, 언제까지 떨어질지 참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1월달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졌죠.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쌍바닥, 쓰리바닥. 자, 삼중바닥이죠. 삼중바닥 형성하고 올라가고 지금 여기는 이중바닥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드론도 보겠습니다. 이드론도 보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쌍바닥이죠. 지금 리플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전체가 왜 이럴까요? 자, 이유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 선물 ETF 보겠습니다. 1월 29일 날 8억 1,700만 불 빠졌습니다. 자, 유출됐죠. 자, 비트코인 보시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ETF가 빠져나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기관 매집이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 어느 정도 매집되고 나면 떨어뜨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매집하고. 금을 15년, 20년 동안 눌렀죠. 지금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굉장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OTC로 사고 ETF에서 빠지고, ETF에서 빠지면 개인이 빠졌을 거예요. 개인이 이제 ETF 산 걸 빼고 가격이 떨어지면 물러납니다. 현재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이 비트코인 70만 개 모았는데 평균 단가가 한 7만 5천 불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금융 세력들, 뭐 소위 말하는 월가의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평균 가격이 8만 5천 불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7만 5천 불에서 8만 5천 불 사이에 움직여서 낮은 가격에 굉장히 많은 걸 매집할 거예요. 결국은 미국은 비트코인 본위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은 실제로 미국이 8천 톤이 있다고 그러는데 포토녹스에 실제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트럼프 일기 때 포토녹스에 금을 확인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닌 얘기도 있습니다. 뭐 비밀이라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한테 포토록스 금 확인하게 했더니 금융가 발발이 있어가지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중국이 금을 그동안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3만 톤 정도 모은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로 우리가 기축인데 석유를 중국이 위안화로 받고 싶은데 사우디나 베네수엘라, 인도나 이런 데 보시면 러시아부터 이제 이 석유를 받으면 위안화로 결제한다면 문제가 뭐죠? 그럼 위안화 쓸 데가 없잖아요. 중국을 믿을 수 있어서 미국 그 중국 채권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안화를 가지고 상하이 금고 가서 은행 가서 금으로 바꿔주면 위안화 결제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달러 기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국채도 던지고 있고 달러 보유고도 줄이고 있고 금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금본위제로 간다면 당연히 중국이 유리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보통록 써 있는 8천도 금을 비트코인을 바꾸고 바꾸려면 금값이 올라가야겠죠. 자, 금값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싸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트코인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그 루머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간이 들어오면 가격이 항상 눌렀다 한참 동안 오랫동안 개미들 틀고 기관들이 매집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은 비트코인 ETF 800만 불 들어왔죠. 네. 이들도 볼게요. 이드름도 어제 보면 1억 5천 1월 29일 날 1억 5천 5백만 불 유출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출이 많았죠? 유출 유입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유입 쫙 됐다가 유출됐다가 녹색은 유입이고 빨간색은 유출이죠. 계속 흔들게 할 겁니다. 자, XRP도 오겠습니다. XRP는 계속 유입되다가 갑자기 5,300만 불 빠지고 유입 계속 되다가 9,200만 불 빠졌습니다. 보시면 이거 일주일 동안 유입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 유출했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ETF를 명분 삼아서 떨어뜨리고 미국 셧다운 문제가 맨날 일어나니까 사실 중요한 거 아닌데 명분 삼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RP 그 바이낸스 달러 차트 보시면 장기 우상향으로 가고 있지만 주간 차트가 지금 보시면 원바닥, 투바닥 이제 장기 이평선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저항 지지선을 여기 볼 거냐 그러면 쌍바닥이 되는데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거의 바닥이 좋긴 해요. 업비트의 그 원화 차트를 보시면 2,400원, 600원 사이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힘든 구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음. 자, 센티멘트 지갑 보겠습니다. 자, 100만 개, 1000만 개 이상, 1억 개 이상, 10억, 1억 달러 이상. 자, 10억 개 이상 보시면 까만색이 10억 개 이상인데 지갑 수가 변화가 없어요. 1000만 개 이상 주황색. 자, 11월 달에 줄어들었다가 11월 13일부터 올라가고 있죠, 지갑 수가. 지갑 수가 157개에서 283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래들이 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녹색 지갑 1억 개 이상, XRP 1억 개 이상 보유한 지갑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갔다가 살짝 주춤하고 있죠. 보시면 여기에 11월에 기준이 있습니다. 녹색 기준이 되니까 자, 여기서 쭉 올라가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개 이상 지갑도 지갑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29개에서 42개로 늘었고 주황색은 잘못 봤네요. 주황색은 267개에서 지금 304개, 311개까지 늘어났다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래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긴 합니다. 늘 겪는 일이긴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누르고 하락시키고 다 개미들 털고 올라가는 거라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은 올해 상승하고 이제 끝날 거라 제가 볼 때 2, 3년 뒤에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진입하는 게 좋고요. 지금 시장은 관찰하시고 소액만 넣어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코인 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코인이 떨어졌는지 이유도 살펴보고 실제로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연기돼서 코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사실 농업위원회는 상원 농업위원회는 투표로 통과됐는데 상원 은행위원회도 투표해서 이겨야 되고 상원 본회의도 투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죠. 작년부터 연기되기 시작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관련된 법안이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시장 구조 법안이죠. 그게 통과되면 XRP가 엄청나게 이익을 볼 겁니다. 자, 요번에 그 1월 29일 날 위메이드에서 주최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그 컨퍼런스도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 XRP 그 서울 행사는 3,000명 이상 왔죠.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컨퍼런스는 일반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자 위주로 오고 뭐 관계자만 있었고 뭐 한 140명, 50명 온 것 같은데요. 음,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굉장히 키포인트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부채를 찍고 비트코인 본위제로 미국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새벽에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자, 이 친구가 후보가 발표하자마자 금과 은이 폭락했죠. 네, 강달러, 매파적 통화 정책을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은이 갑자기 폭락했어요. 물론 금과 은이 워낙 올랐고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 보시면 RSI가 90을 넘었고 95 이상 갔죠. 폭락할 때 되긴 됐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 자, 결국은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차기 연준 의장하고 관계없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소재로 쓴 거죠. 네, 세력들이 결국 가격을 떨어뜨릴 명분과 시간, 핑계 삼아서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는 누구냐? 자, 간단합니다. 트럼프 친구입니다. 와튼 스쿨 동기죠. 자, 그리고 장인이 전 유대인 협회장이었죠. 자, 결국 케빈 워시는 유대인 쪽입니다. 그럼 결국 뭐죠? 자, 예, 금융 세력들이 결국은 트럼프도 밀어주고 있지만 관련된 인물들을 점점 백악관으로 예, 입성시켰듯이 금권을 가진 연준 의장 자리에 유대인을 앉혔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왜 갑자기 많은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케빈 워시가 됐냐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 연준 의장이 당선 그 후보가 지명되면 코인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매파 통화 정책이니까 금리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친구를 연준 의장으로 내세웠다는 거는
금리 인하를 알아서 할 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명했겠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영향 있고 되려면 연준 의장이 채택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아직 그 파월이 관두지 않았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뭐 사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없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캐비너시가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하면 시장은 어, 상승으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 후보가 된 거지 아직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시장이 지금 떨어진 건 사실은 미국의 이제 연방 예산 때문에 셧다운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소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액트가 연기된 게 문제가 된 거죠. 농업 상원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코인베이스 CEO가 반발했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아예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27일 날 원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표결 예상이 있었는데 연기가 됐고요. 그럼 상품을 다루는 상업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그래도 인가를 먼저 받고 표결을 먼저 하자라는 쪽으로 해서 아마 우회 전략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1월 29일 날 공화당 12명이 찬성을 했고요. 민주당 11명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12대 11로 표결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법안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반대를 한 거고 리플사는 이익이 되니까 찬성했습니다. 이자 및 보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결국 권력을 나눠줄 거냐. 리플사는 은행과 협력했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 이자 보상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자기들이 이자 보상 먹고 있는데 은행한테 나눠준다? 또는 은행한테 그걸 뺏긴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 어떻게 했을까요? 백악관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다음 주에 은행 경영진, 암호화폐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답을 낼지 한번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격이 떨어질 때는 퍼드가 나옵니다. 왜죠? 자, 이런 게 나와야 왜 떨어졌는지 명분이 있죠. 소재로 쓰기 위해서 어, 사실 언론을 다 금융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티은행에서는 보고서 발표했어요.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 최종 통과는 내년에 미뤄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기대했다가 기대가 확 무너지면 어떻게 사태가 벌어지죠?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이런 게 문제고요. 상원의 그 시장 구조 법안 통과는 클래리티 법안은 농업위원회만 표결 통과된 거고 은행위원회 상원 본회의 트럼프 대통령 사인까지 3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백악관 회의가 주목이 되겠죠. 결국은 은행과 이익을 공유할 것이냐, 규제 수준을 높은 수준을 암호화폐가 유지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음, 리플사는 사실 XRP나 스테이블 코인 알레리우스나 규제를 다 준수하고 AML, 쉽게 말하면 불법 자금에 대한 이동이나 이런 것들 방지를 다 규정이나 준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미 인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 입장에서는 RLUSD가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 자 그래서 규제 준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규제를 맞추고 있는 코인이 많지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그러면 사실 많은 이익 부분이 나가겠죠. 코인베이스가 아마 스테이블 코인 이익이 한 20%쯤 됩니다. 그 20%가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결제 송금에 관련돼서 이제 RLUSD는 리플사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RLUSD는 결제 송금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뉴욕 멜론에서는 예금 토큰도 발행했고요.
그리고 RW에도 지금 블랙록하고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RW의 블랙록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RLUSD를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보증 그 자산으로 블랙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하고 연동하면 이자 받기가 되죠. 이건 사용자 입장이고,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서 빌려줄 수가 있어요. 랜딩 서비스라고 그러죠. 업비트나 비썸도 하고 있죠. 선물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코인을 많이 빌려갑니다. 그러면 그 빌려갈 때 이자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거래소가 이익이 남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준 회사도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권 싸움이 크죠. 음. 그리고 실물자산 토코나 이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부동산이 280T입니다. 280조 달러인데 실제 부동산이 투자 대상으로 지금 금융화되어 있는 게 1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80배가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은 부동산을 실물 자산을 토큰화 해가지고 부동산을 유동화로 바꾸면 엄청난 시장이 커지거든요. 주식 시장이 120T, 120조 달러. 뭐 채권 시장도 비슷해요. 120조 달러인데 금이 지금 35 트릴리언 해서 35조 달러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3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을 열면 엄청난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들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리플이 G 트레저지 인수해서 리플 트레저지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이 나왔으니까 드디어 실사용으로 가겠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서서히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SBI, BTC, 비트코인과 XRP 결합한 ETF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SBI 홀딩스가 이제 결국은 미국 다음으로 현물 ETF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RWA 미 SEC 규정을 지금 정확하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시장이 결국은 규제가 돼야 기관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3.2 트릴리언, 골드 3.5T, 글로벌 스탁스는 143 트릴리언, 좀 성장했죠. 최근 올라서 120T에서 140T로 올랐네요. 자, 리플사가 2025년 실적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동은 코인 이동 6,170억 달러가 이동했고요. 수수료는 2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금액을 이동했지만 수수료가 200만 달러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루 이동량이 얼마일까요? 국제 송금 7.5조 달러입니다. 하루에. 상상이 안 되죠. 지금 6,170억 달러면 0.6조 달러입니다. 0.6. 이거에 10배가 하루에 이동해요. 10배 곱하기 360을 하면 어떻게 돼? 3,600배예요. 이 금액이 3,600배예요. 200만 달러 3,600배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되나? 일단 200만 달러에 100배면 어떻게 돼요? 2억 달러. 36 곱하면 72억 달러죠. 수수료가 72억 달러. 스위프트 다 먹는다면 그렇죠. 100%다 먹는. 그럼 10% 하면 어떻게 될까요? 7억 달러죠. 수수료만. 수수료가 7억 달러 하면 1년에 1조가 수수료로 이익이 납니다. 리플사가. 엄청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1억 달러, 그 1조씩 소각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소각되는 겁니다. 리플사가 작년에 600만 개, 700만 개 그 XRP가 소각됐습니다. XRP 스캔을 봐야 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서 2024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 700만 개, 800만 개 소각된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1,400만 개가 소각됐어요. 그러면 2025년에 600만 개, 700만 개가 소각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XRP가 소각되니까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유통이 될수록 소각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RL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1년 동안 결제액이 19억 달러, 덱스 거래액이 1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1억 개 이상의 장부를 마감했고요. 결국은 실사용 얘기를 리플 CEO가 늘 했죠.
이렇게 작년 보고서들 원본이 있습니다. 자, XRP 가격에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재미난 게 있었죠. CNBC에서 방송을 했는데 XRP가 120달러로 126달러로 떴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 리플 기술 최고 책임자였던 CTO죠. 데이비드 슈월츠가 달 조각하고 화성 조각을 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보통 뭐 투더문 해가서 가격이 오를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 가격이 오르기 전에도 사실은 2017년에도 데이비드 슈월츠가 그런 거 올렸습니다. 반대로 2021년에는 그 업비트에서 2,000원 넘었을 때 가격 너무 비싸다라고 데이비드 슈와츠가 얘기했죠. 그 이후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되게 착한 분이라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또 어떻게 되죠? 2017년도에 누르고 올라갔다 누르고 빵 쌌죠. 자, 2026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르고 올라갔다 다시 또 누르고 있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게 아마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패턴을 아니까 어떻게 되죠? 어, 이거 기다리기만 하면 돈 벌겠는데? 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을 더 오래 걸겠죠. 예, 그래서 사이클이 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선거 후원 정치자금위원회가 1억 9,300만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리플사, 코인베이스 이 두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 구조 법안에 목소리를 내는 거죠. 코인베이스, 리플 둘 다. 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아, 피크가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 이게 다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120달러 뭐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올해 뭐 보수적으로 8달러, 10달러까지는 예상할 수 있고 많이 오르면 33달러, 35달러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오랫동안 눌리고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8월, 9월에 올라갈지, 3, 4월 올라갈지. 일반적으로는 상반기에 올라갔다가 6개월 동안 눌렀다가 하반기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지만 뭐 예상대로 할 수는 없고요. 쭉 눌리다가 결국 8월, 9월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이클을 겪으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번 사이클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가격이 왜 계속 내려가면 하느냐. 자, 사실은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이때 구매를 해서 1년만 버티시면 수익이 굉장히 나오는데 용기가 없을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소액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사이클은요. 그래서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셔야지 4년의 사이클 한 번씩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지금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이신 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원래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은 사실 가격 하나도 적어요. 옛날보다. 예전에는 2021년에는 2,500원 갔다가 400원까지 눌렸어요. 그러면 6분의 1 된 거죠? 네.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현물 ETF 되니까 그나마 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최고점 대비 50% 떨어졌다 보시면 되죠. 네. 자, 해외 송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스텝 코인이 해외 송금으로 했던 그 시스템에 대한 거 IS200인데 실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스위프트, DLT하고 다 했고 DTCC라고 결제하는 게 1년 하루에 7.5 트릴리언, 7.5조 5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XRP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XRP와 연결해서 결국 진행되는 게 국제 송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BIS에서 그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작년에 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2023년, 2025년 그 리플사가 참가했죠. 다음 시간에 아마 BIS 보고서 가지고 실제로 국제 송금 프로젝트에 참가한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죠. 경쟁사들이 막 뛰어들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그래도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위믹스 3.0을 가동하고 있고, 오랫동안. 그래서 메인넷도 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장 앞서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는데, 네이버 페이가 이번에 탈락했습니다.
어, 그래서 1차 선정이나 이런 거 최종 선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도 경쟁하고 있고 뭐 다날도 있고 뭐 토스 그다음 삼성이 요번에 컨소시엄 구성했죠. 은행들이랑. 그래서 재밌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환율이 왜 올라가냐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죠?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습니다. GDP 대비 어떻게 되죠? M2 통화량이 비율을 보세요. 일본이 제일 많이 찍었어요. 일본을 위해서 화폐 가치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 미국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거의 2배 가깝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뭐 외국 투자한 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한국이 원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 걸 참고하셔서 보시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위메이드, 카카오, 네이버, 삼성이 요번에 그 컨소시엄 구성했고 토스, K뱅크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 위메이드에서 주최를 했죠. 주최한 성공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발행을 위한 인프라 조건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코엑스 근처에서 했었는데 오크우드 호텔에서 했습니다. 2층에서 했는데 자, 관계자하고 사실 그 기자들만 나왔지 일반인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뻘쭘하긴 했습니다. 작년에 그 XRP 인 서울 갔을 때는 뭐 일반인들이 대부분 많이 와가지고 아 이제 좀 붐이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직 특정한 부분만 있고 사람들 관심이 없네요. 자, 위메이드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노리고 있죠. 자, 협력사로 셀틱, 체인리스, 이거 읽기가 힘들어. 체인리스, 이게 웹 모니터링 하는 기업이고, 셀틱이 썰틱, 블록체인 보안입니다. 이 두 개가 협력사로 되어 있고, 센트비가 아시다시피 리플사와 협력한 송금하는 회사죠. 예, 요 센트비는 요번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1월 29일 날 세미나 했는데 인프라 조건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브릿지 사고 방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위메이드 부사장님께서 나와서 체인링크하고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고 상위 탑 클래스들이 전부 다 체인링크에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체인링크에 협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건 아직 인주를 못 받았어요. 리플사나 이런 데 XRP 관련하여 RLUS들은 자금 세탁 방지 AML 다 인가를 받았죠. 그래서 위메이드도 이제 이 AML 인가 받으려고 사실 셀틱이나 체인리스를 협력사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3.0 보시면 메인넷 런칭했고요. 블록 1억 개 이상, 그 다음에 무중단 무사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특화 인프라다. 오픈소스 이드룸으로 인한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규제 및 그 브릿지 사고뿐만 아니라 롤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결국 이드룸을 썼을 때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은 메인넷을 어, 런칭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위메이드가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원화 스테이블 하고 싶으냐를 물어보니까 결국 자기들은 RW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유동화하면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목적이 RW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협력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드릴게요. 셀틱은 발표를 많이 했는데 사실 AML이 중요하죠. 자, 자금 세탁 방지가 중요합니다. 관련이 있고 에코시스템 클라이언트 리플사도 있죠. 예, 보시면 그래서 리플사도 썰틱 쓰고 있구나. 전 세계 그 고객 65%를 썰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사도 블록체인 보안으로 썰틱과 협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리스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그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 2,750억 달러인데 불법 암호화폐 활동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510억 달러. 그 다음에 탈취 자산은 22억 달러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얘기를 해야 자기 회사와 협력하고 필요하다는 걸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가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렇게
체이널리시스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위믹스 그 개발자 수석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편의점에 거부되는 기존 블록체인,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블록체인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 안 되니까 우리는 따로 메인넷 출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넷에 대한 KRC 토큰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진행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메인넷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메인넷 개발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인증받고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들겠죠. 상장사로서 굉장히 회계나 이런 거 감사받았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뮤믹스가 원화스테이블 코인 될지 모르겠습니다. 된다면 뮤믹스 위메이드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자, 고래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네, XRP 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행복해지리라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BIS 보고서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실제로 리플사가 어떻게 BIS가 협력하고 IF가 협력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야 가격이 떨어질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홀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리플사가 정말 호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짧은 기간 올라가고 항상 떨어집니다. 쉽지 않은 코인입니다. 테슬라 주식이랑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힘든 가운데 길게 보시고 잘 버티시면 올해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